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3 오늘도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는 이제 뭐 싱어게인 2에 대해서 컨텐츠적인 그런 관점으로 좀 얘기를 많이 나눠봤고 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재도전에 대한 의미부터 일단 네. 싱어게인이 보컬 트레이너 굉장히 유명한 분, 원래 유명한 노래를 가지신 분,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나와서 이제 노래를 감명 있게 좀 하시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재도전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재도전이라는 게 불가능한 사회로 세팅이 돼버렸어요. 점점 더. 예. 음. 그래야 처음 도전할 때 완전히 의뢰 입장에서 도전을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3번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무리한 좀 어떤 도전들 다 해보겠죠. 권력자들이. 그렇죠. 근데 그 뭐 실제로 도전을 잠깐 미뤄두고 나머지 2번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우리 평론가님이 대학 다닐 때는 학생 운동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취미에 맞춰서 동아리 활동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학점 좀 희생해도. 네. 근데 어느 순간 한 번 나고 되면 다시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20대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언론고시라고 하는 걸 통과하다시피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들어가자마자 프리랜서야. 그러면 프리랜서라고 하는 건 진짜 가시밭길이잖아요. 네. 한 번 방송에서 뭐가 삐끗 실수했다? 바로 그 다음날 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안 줘요. 그리고 거기서 잘렸다? 그러면은 소문을 막 내. 그래서 다른 곳에도 가지 못하게 만들어. 이런 사회. 이런 사회에 우리 그 싱어게인은 정말 다시 한번 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리고 그 옥석을 가린다는 것도 딱 조건 하나만 줘. 지금 상업적으로 다시 성공할 수 있느냐 마느냐. 당신은 너무너무 대가지만 상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모자라지만 그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상업적으로도 조금 다가와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 전반에 이렇게 재도전의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어떻게 너무 좋은 보면 것 같아요. 깨우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사회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는 좀 더 좁혀가지고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겠는데요. 이런 거죠.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미디어의 뭐냐면 역할. 이제 가수다. 그러면 가수가 처음부터 어떻게 가냐면 유명한 가수, 그렇지 않은 가수로 처음부터 딱 라벨을 딱 찍어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유명하다는 가수만 계속 나와. 맨날 유명하다는 가수만 나와요. 사실은 문화예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할당량이 적은데 그나마도 유명하다는 분만 계속 나오는 네. 거죠. 그럼 방송이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가 올드화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 시청자들이 알만한 사람들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젊은 세대도 그 프로그램을 안 보게 되죠.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그 세대 입장이나 방송사 관계자들은 자기가 유명하다라고 해서 계속 방송을 하지만 정작 새로운 세대들은 몰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싱어게인처럼 유명, 무명 그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역량이 있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을 다시 부각을 시키면 거기서 젊은 세대도 노래 잘 부르네 라고 해서 다시 또 기회를 얻고 재도전하고 다시 또 그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싱어게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맨날 나오는 사람의 노래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의 다시 역할을. 근데 그 역할이 재조정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노래를 그 역량 있는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한다거나 다른 장르로 버전업 그런 거 시켜가지고 너무 좋은 새로운 창작을 하니까 문화예술 관점으로서도 개인한테 재도전을 주지만 작품 자체의 어떤 재도전도 가능하다.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천재성이 많이 발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천재성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재해석. 천재성들이 재해석돼서 나오니까 그렇죠. 문화예술적으로도 방송이 그러네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맨날 시청자들이 올드화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올드화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불문율이라는 불문율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텔레비전에는.
그걸 좀 약간 탈피시킬 수 있는 시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약간 유재석 씨도 그렇고 MC들도 나오는 사람만 너무 많이 나온다. 너무 많이 나오죠. 그 원래 일본이 네. 일본이 저도 있는데. 그게 네. 약간 좀 기울어진 이유가 네.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몇 수십 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게 미래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싱어게인이란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제가 일부에서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무명이 아닌 예를 들어 뭐 한동근 또 어떤 그룹이 있었죠? 뭐 유명한 이름 있는 그래도 그런 그룹이 나와서 오빠야. 맞아요. 그분도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참 한다는 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나? 무명과 유명의 명확한 딱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게요. 한동근도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그 오빠야도 노래는 알지만 가수는 모르는 아까 분들 많거든요. 김성수 평론가님이 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유명과 무명의 판단 기준은 미디어에 나와야 되느냐의 문제. 특히 우리가 흔히 인디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인디밴드. 인디밴드나 뭐 인디 음악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방송사에 출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나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명과 무명이 방송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누가 그 기준을 많이 하는 거냐는 건데 사실은 문화예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중심이어야 되냐면 공연장, 콘서트장이 사실은 중심이 돼야만이 문화예술이 튼실하게 기반을 갖고 뿌리내리고 발전을 해요. 코로나 시대에는 그게 안 되겠네요. 더구나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그 뿌리가 굉장히 이제 얕기 때문에 더더욱더 타격을 엄청나게 받게 되는 거고 방송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명 유명이라는 단어도 누가 만들었느냐? 결국 방송 권력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용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가 필요하다. 네. 주의가 필요해서 주의 한번 드릴게요. 예. 방송 중에 왜 이렇게 USB를 보고 쇼핑을 하고 계세요? 쇼핑을 하셨어요? 아니 뭐 용산전자상가 주문을 왜? 주문한 거 아니야. 주문한 거 아니야. 저희 지금 감동적인 얘기하고 지금 미디어 비판하고 있는데 웬디는 바로 고자질합니다. 아니 웬디는 조용하신가 했어. 제가 바로 처음이야 처음. 이거 바로 고자질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방송에 집중하고 싶어요. 전 여기 재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무명 여기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기회를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한다고 편집 안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다 나갑니다.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녀. 모기가 어디서 있어요. 모기가 이렇게 앵앵거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김석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재도전에 대한 의미. 무명 아니요, 유명. 뭐 아까도 유명, 얘기했지만 공정한 경쟁. 유명 무명이라고 하는 걸 가르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그런 게 생각들을 의미 없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은 제휴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걸 오히려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통수를 때리는 프로그램이죠. 너희들 이 가수 알았어? 야, 심지어 한동훈도 너희 몰랐잖아.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같은 가수를 한 명 정도는 끼워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문제는 나중에 가게 되면 있죠. 그렇게 제야의 고수들이 정말 넘칠까? 그러니까 이게 시즌 2인데 이 시즌 한 4 정도만 돼도 이제 그런 제야의 고수들은 나올 만한 사람들 다 나오지 아닐 않았을까? 것 같은데. 한예종만 가도 진짜 노래 잘하는 애 진짜 많아요. 그렇지만 그 청담동만 가도 아이돌 연습생들 노래 아, 진짜 여기- 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있어. 어떤 거? 그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있어. 네.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다는데 반 동의해요. 예. 왜냐하면 왜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싱어게인의 한계점이 아티스트의 심리를 좀 약간 배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를 배제했다고요? 네. 아티스트 관점에서. 네. 어떤 심리? 예를 들면 아티스트한테 오디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응모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슈가 프로젝트가 저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면 가수들이 자기가 이제 픽을 해오는 거지. 네. 너 숨겨져 있잖아. 그러면 어떤 컨셉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무대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출연해줄래? 라고 해서 아티스트로 대접을 해가지고 딱 올리면은 네. 훨씬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출연할 것 같아. 근데 지금처럼 그냥 싱어게인인데 출연해달라 제작진이 바로 이렇게 접근한다면 네. 아 가수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유명 근데 가수들이. 그 슈가맨 같은 구도도 이제 실제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우리 이유는 뭐냐면 그 시청자들이 이런 개념을 동의하느냐 마느냐 이거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전설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되살리려고 하는 푸른 물결 같은 팀도 제가 생각할 땐 전설이에요. 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거 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네. 지금. 네, 저는 픽을 했는데 그걸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와. 이게 맞네. 왜
그 잊혀진 문화사로서 중요한지 그거를 설득하고. 그거 자체를 관심 있어하는 이 운동가요가 뭐 그때 그렇게 쓰이다가 사라진 거지 뭐 그거 왜 의미를 둬야 돼? 맞아요.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MZ 세대만 어. 해도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드니까. 왜 그런 노래 불러야 돼? 음. 지금 남아있는 노래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중요한 꽃보다 포인트. 아름다워 이런 노래가 운동가였어요 원래. 아, 꽃보다 예. 아름다워. 예. 이게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동시대를 갖다가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런 콘텐츠들은 충분히 되살려서 그 의미를 필요할 때 우리가 환기시켜서 써야 될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거를- 측면에서 근데 그런 게 모든 노래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러면 슈가맨이라고 하는 접근들은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지나면 소진이 돼서 그 설득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명과 무명의 어떤 그 제의를 네. 이렇게 세례를 하듯이 당신은 이제부터 유명으로 사세요. 그래도 됩니다라고 제의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이 돼 있다는 거죠. 최소한 여기에 나오려면은 앨범을 한 장 이상 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앨범을 통해서 또 사전 심사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의미 있다고 인정이 된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무명은 아닌. 그럼요. 그리고 또 너무 유명해서 너를 어떻게 무명으로 내가 포장을 하리 이런 사람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선을 한동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긋고 있다. 그러니까 상위 맨 마지막 선 한동근, 하위로 따지면은 뭐 그 지금 보면 34호 가수, 네. 뭐 34호가 아니라 저 어디예요? 그 64호 가수 64호. 이제 막 데뷔한 그 정도, 요 정도 어떤 스펙트럼 안에서 사람이 선택되는 거 그런 나름대로의 원칙들은 좀 세운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게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럼 한정된 자원이죠, 사실은. 그러면 저는 그냥 출판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뭐 정기 간행물처럼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나요? 저 그런 방식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어. 예를 시즌제로? 들면 무크지 같이 하는 거죠. 뭐야? 무크지처럼. 무크지는 또 뭐예요? 아, 그러니까 정기 간행물처럼 뭐 1년이면 1년, 네. 뭐 개간지별 해가지고 뭐 몇 개월 한 번씩 네. 하는 게 무크지가 아니고 뭘까요? 무크 내가- 지갑은 아는데? 무크 지갑은 또 쌈지. 뭐야? 저기요 진행을 하세요. 막지 말고 말을.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MZ 거지. 본인은 모르지만 자 무크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비정기 간행물이에요. 어떤 이슈나 주제들이 네. 상정이 됐을 아. 때 그때 발간을 하기로 서로가 약속을 하고 네. 그리고 발간을 하는 그런 아. 비정기 간행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네. 반드시 이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원이 모이면은 어느 정도 차면은 그거를 런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연 방송국이 그걸 받아들일까? 그렇게 못하죠. 안 하겠죠. 네. 그런데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정기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이거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일종의 뭐 미흡한 점들이 많이 노출되게 되면서 그동안 쌓았던 것들도 이제 훼손되는. 그래서 이건 방송에 좀 받아들이긴 어렵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게 전 정석이라고 봐요. 방송국 시스템 아니에요? 그러다가 시청률 떨어지면 그냥 다음부터 그러기 시즌 안 때문에 해버리고. 지금 울랄라 세션이나 한동근이 출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싱어게인 제작진들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네. 자신의 철학들을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떼는 데 있어서의 쾌감 그리고 그걸로 다시 한번 활동할 어떤 힘을 얻는 그런 어떤 감동 이런 게 사라지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문 닫게 된다. 알겠습니다. 네. 싱어게인 자체로서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도 잘 고려를 해서 타파를 해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한동근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더 이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한동근은 요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음주운전 때문에 못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재도전, 그러니까 가수로서 음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서 재도전을 하게 됐다. 라면서 싱어게인에 나온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아까 김성수 평론가님 계속 말씀하신 게 네. 이게 몇 호로 딱 규정이 돼 있고 이름을 가린 상태에서 그쵸. 이제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미 다 오픈돼 아유, 버렸어요. 너무 잘 알죠.
근데 그렇기 오히려 때문에- 무대를 하고 나서도 예. 그 33호랑 같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33호가 더 돋보였죠. 찬사를 받고 예. 돋보이고 한동근은 오히려 묻혔잖아요. 그런 그래서 게 이거를 있- 제작진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한 것인지 오. 아니면 정말 시체말로 네. 그 노이즈 마케팅을 음. 일으키기 위해서 한 건지는 제가 참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요. 어쨌든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싱 어게인의 정체성에 약간 흠이 간 건 아닌가 그래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재도전할 기회를 준다는 거에 있어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제도전은 제도전이죠. 그렇죠. 네. 제도전에서도 그 의미 있는 제도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분명히 가치 있는 어떤 행동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럼에도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과 충분히 주목받을 만큼 받았는데 그 기대와 또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저버린 사람은 스스로. 차이가 있는 거죠. 맞아요. 스스로 저버린 그쵸. 사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선이다 한동근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럼 한동근은 이해하신다. 거기 그러니까 나온. 이해한다기보다 그렇게 얘기될 만한 그 여지들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를 더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존중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을 네. 과연 미디어 매체에 다시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김선수 평론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맨날 질문 받아요. 그렇죠. 무리를 일으키는 네. 연예인의 출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걸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 대중. 대중. 시청자가 판단을 하는 그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싱 어게인 2가 완전히 끝났을 때 음. 과연 한동근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이 좋게 평가를 할까? 그럼 일단 미디어가 노출시키는 것 자체는 찬성하시는 거네요. 근데 저는 아마 한동근이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못 받았죠. 예를 들면 형식적인 절차상으로 기회를 줬다 하더라도 아마 판단은 미디어에서 불러서 일단은 기회를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판단은 네. 시청자가 그리고 한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만 출연시키는 게 아니고 거의 뭐 60여 명 이상 네. 출연시키기 때문에 아마 한동근보다 우월하게 더 주목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미 그 노이즈 마케팅으로 한 그래서 번 이거는 주목을 받았는데. 뭐 1회, 2회 음. 출연시킨 것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다 끝나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작진이 사전에 생각했다 그러면 천재인데? 그런 음모가. 그럼 진짜 그런 노이즈 마케팅을 좀 노렸을 수도 있겠다. 사실 제작진이 그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거를 아예 몰랐겠어? 몰랐을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가능성은 한번 문제죠. 넣어보고 아마 이제 그 결과를 다 알았을 거예요. 생각해볼 말 그대로 가능성이 리트머스 있는 거지. 시험지처럼.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근 나온 거 있어서. 뭐 저는 그걸 갖다 판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 제도전의 기회를 준다라는 기본적인 철학들이 네. 좀 더 풍성해지고 또 다양하게 검증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무튼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왜 미디어에서 자꾸 무리를 일으킨 가수가 복귀하는 것 이거를 우려하냐면 그 가수가 다시금 명성과 인기를 얻을까 봐요. 그렇죠. 근데 아마 싱 어게인은 한동근을 이제 통해서 아마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연예인들 막 무리가 터질 때마다 잘못한 건 당연히 잘못한 거죠. 너무 잘못한 거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네. 근데 너무 정치인보다 연예인한테 더 많은 도덕적 책임을 생각하는 묻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거는 좀 약간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맞아요. 박덕흠은 왜 다시 복귀했죠? 그런 느낌으로. 전희경 다시 서초에 출마를 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던 그 수많은 막말과 수많은 그 기행들 네. 그런 거 다 존중받았습니까? 정치인으로 자격이 다시 검증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인 재구시를 잘 못한다는 건 이런 지점도 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저는- 연예인들은 많이 까고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연예인이 저는 겉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약자거든요. 굉장한 좀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조국 교수다. 네. 학자잖아요. 네. 사실은 학자들이 가장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세력 같은 건 뒤에 백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정치인들은 열애로 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폭격을 한다. 그 연예인도 대표적으로 아무도 보호 장치를 해주지 않지만 그렇죠.
타격을 받게 되면 생존 기반 자체를 잃게 되는 그런- 열악한 구조에 있다라. 이런 혼란의 시대에서 또 코로나까지 맞물려서 우울한 이런 시대에서 저희가 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공정한 경쟁. 네, 사실 이런 경쟁 프로그램이나 뭐 오징어 게임도 어쨌든 뭐 경쟁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관심을 일으키는 이유가 저희가 어쨌든 우리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이 공정한 경쟁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공정한 경쟁이 뭐예요? 저는요 이제 공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네. 정말 많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정의하세요?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다들 이제 가수든 뭐든 어떤 그 상황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능력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원식 평론가님은요? 저는 공정이라고 했을 때 뭐 여기 이제 오치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국민적 공정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은 네. 국민적 공정. 국가가 해야 될 일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주체들이 해야 될 일은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발휘시키도록 마당을 깔아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방송사일 수도 있고 문체부일 수도 있고 관련 단체들이 있는데 가수들에게 어떤 특정 미션을 주고서 거기다 니들이 한번 도전해봐라. 이거는요 굉장히 네. 폭력적인 거고 그게 제일 잔인한 네, 경쟁이야. 반문화예술적인 거예요.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아니 원래 발라드 가수가 왜 트롯 갑자기 도전해가지고 거기서 뭐 생존적인 게임을 벌여야 됩니까? 그 사람이 원래 발라드를 잘 부르면 재즈를 네. 잘 부르면 R&B를 잘 부르면 그걸 마음껏 너 펼쳐봐. 그리고 판단은 그걸 보는 국민들이 다른 국민들이 할 거야라고 해서 선택을 하고 팬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게 저는 국민적 공정이다. 이 룰은 문화예술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정치, 사회, 경제도 다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원식 평론가님 말씀은 이런 국민적 경쟁 그런 내용도 공정. 공정 공정.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무리로 네. 한 얘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뭐 이렇게 내가 이런 프로젝트 심사해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몇 억씩 줄게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심사위원들 돈 벌어주게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회사들 잘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한테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회사 밀어주겠다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가식 떨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럼 공정한 경쟁, 이 공정한 경쟁에 판을 깔아주는 그래서 모든 예술인들이 모든 똑같은 조건에서 편하게 좀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좀 마련이 돼야겠다 이런 개인에게 생각이 맞춤식으로 맞춤식으로.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그 개개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각인 얘기를 하면서 예술문화 전반에 대한 그런 얘기까지 좀 정책 얘기까지도 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시각인으로 이렇게 딥한 얘기까지 할 줄 그러게요. 몰랐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힘든 예술인들 네. 또 이렇게 힘든 일이 또 갑자기 터질 때 필요한 게 보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재난적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방어막 보험입니다. 보장자산. 예, 그래서 보장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보장자산들 사실은 굉장히 엉뚱하게 그렇게 들어서 나중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돈은 많이 많아요. 내고 커버는 안 되고. 예, 저도 마이보험 우리 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통해 가지고 더 착한 맞나요? 마이보험이랑 섞였어.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이렇게 재난적 상황에 우리를 갖다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 아니겠어요? 보장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근데 마땅히 이렇게 찾아보면은 내가 정말 필요한 그런 보장 자산 어떻게 마련하는지 잘 몰라요. 그것도 길어요. 확약도 예. 엄청 길고 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지인이나 뭐 혹은 뭐 전화 한번 걸었다가 그럴듯해 보이면 영업당하고. 그러면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랬을 때 나중에 가서 보상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착한 보험 클리닉을 만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냥 들어주신 보험이 있어요. 교회 권사님 불쌍하다고 그분을 위해서 들어준 거지 나를 위해서 들어준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지금 2004년인가서부터 들었으니까 얼마나 됐어? 엄청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고객인데 엊그저께 제가 들었던 얘기는 여기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한 것이 이제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술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의료 기록을 내놔라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하는 일은 늘 그렇습니다. 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를 갈라내고 정말 소비자들과 함께 좀 어떻게 보면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보험회사들을 찾아줄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착한 보험 클리닉이 아닌가. 전화번호는요? 010-761-3303, 010-7612-3303으로 전화하시면 무료 방문 상담해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24시간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만나는 착한 건 공짜입니다. 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자, 저희 오늘 파격수다에서는 이제 싱어게인 관련해가지고 1부, 2부 또 나눠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핫한 문화 컨텐츠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수다 시즌3 오늘은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